혼합가정법은 예문 봐봐. 예문에 보면 If I had taken Spanish in college라고 돼 있죠. 거기에 had taken의 밑줄 쳐. 거기는 과거 완료고 뒷문장에 would 있죠. would에는 밑줄 치고 그거는 과거. 여지껏 앞에 과거면 뒤에도 과거라고 그랬죠. 앞에 과거 완료면 뒤에는 과거 플러스 완료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는 과거 완료고 뒤에는 과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왜? 예전에 한번 이거 시험에 나왔다가 잘못 해석이 돼서 욕 뒤지게 먹었거든. 출제해서. 거기 옆에 오른쪽에 봐봐. 혼합가정법은 시제를 표현하는 부사구와 흔히 함께 쓰인다. 거기에 별표 쳐. If I hadn't broken up. 자, hadn't broken의 밑줄. 뒤에 보면은 then이라는 단어가 있어. then의 동그라미. then은 그때란 뜻이에요. 그때. 과거. 과거의 부사구예요. 그리고 혼합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문장 마지막에 거의 열이면 열, now가 들어갑니다. 그때 그랬었다면 지금 어떡할 텐데 이런 패턴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어떤 명확한 구분,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 거기에 보면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등 영어에서 추가가 되는 가정법 미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가정법 미래는 딴 게 아니고 전혀 미래와 관련 없어. 거기에 봐봐. 동사 앞에 were to 동그라미 were to 동그라미 예문에 봐봐. If I were to be young again, were to 동그라미.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자 밑에 보면 일단 were to 구문만 볼게. were to가 있지. were to 있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혀 어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아니면 내일 지구가 뭐 반으로 쪼개진다면 뉴진스가 학원에 놀러 온다면 이런 것들 그런 개념으로 아주 비현실적인 어떤 내용을 가정할 때 were to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should가 나오거든요. should도 비슷한 건데 그 뒤에는 would가 들어가지 않고 will이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근데 이건 사실 잘 안 쓰이는 내용들이야. 혹시나 뭐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exercise A번. 자, A번에 1번, 4번, B번에 1번, 4번, C번에 1번, 4번을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30초 줄 테니까 빨리 풀어봐.
다 풀었습니까? 같이 보자. 1번 If you 뒷문장 자 이쪽이 비어 있으면 반대쪽 문장의 동사를 봐야지. What name would you choose죠? would 동그라미 choose 동그라미 뒤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즉 이럴 경우는 앞에 과거 시제가 와야죠. 그래서 changed 너가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이름을 고를 거냐 이런 뜻입니다. 4번은 놀랍게도 if 절에 to가 들어가 있지. 아까 배운 were to를 써야 되는 거죠.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한번 내용 볼까? 너가 영원히 산다면 그렇지 황당한 가정이네요. 뒤에는 what would were to를 쓰면 뒤에는 would를 쓴다고 했죠. B의 1번 What would you do if 앞에 끊어 If you were in my shoes were의 밑줄 치고 그 were 밑에 과거라고 쓰세요. 너가 내 입장이라면 너는 뭐 할래? 이 얘긴데 이게 과거니까 앞에 would가 있는 건 맞는 거고 4번 보자. If the ice caps were to completely melt sea levels would rise more than 200 feet. 거기에 were to melt. 자, were to는 ice caps라는 것은 그 남극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을 ice cap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완전히 녹으면 바다 수면이 200피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역시 현실성이 낮은 가정이 맞네요. 10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If you were a robot 끊어 were 밑에 과거라고 쓰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want feel을 wouldn't feel로 바꿔야 되겠지. 해석하면 너가 로봇이라면 너는 repetitive라는 단어는 뭐예요? 반복적인 임무에 지루해하지 않을 텐데 이 얘기는 뭐다? As you are not a robot, you feel bored with repetitive tasks. 그 뜻입니다. 4번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Please feel free to text me anytime. 이건 뭔가 하면은 사실은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그 내용을 도치를 해서 if를 지우고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못 표기를 한 거죠.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22쪽) 3번에 보면 I wish와 as if가 있습니다. I wish는 뭐다? 좋을 텐데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인데요. 이게 I wish 뒤쪽에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것과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것은 우리 이전 교재에서 많이 했어요.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것은 현재에 이루지 못하는 소망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혹은 내가 돈이 많았었다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됐어. 일단 우리가 보통 I wish라고 생각했던 그 I 대신에 다른 주어가 들어가 있네요. 거기 밑에 한번 예문 보자. 두 번째 예문 봐봐. She wished he were with her. 그녀는 바랬다. 뭘 바래? 그가
그녀와 함께 있기를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as if도 마찬가지인데 봐봐요. I wish I were rich. I 자, 요 두 개의 차이 봐봐. 이전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실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거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좋을 텐데죠. I wish는 뭐예요? 요거는 좋았을 텐데.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I were rich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맞아. 현재 사실의 반대가. 내가 부유하다면 좋을 텐데요. 내가 부유하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were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I were rich는요. 즉 I wish나 I wished 뒤에 나오는 이 시제들은 이게 만약에 과거 시대면 이 앞 시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내가 부유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부유했다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절의 시제와 같은 개념으로 후회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부유하면 좋을 텐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참 돈이 많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I wish as if의 뒤에 들어가는 시제가 과거 시제냐 아니면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얘보다 한 타임 더 과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봐봐. I wish 두 번째 보면 I wish I had taken more photos라고 돼 있죠. We wished she had taken more photos that day. I wish는 뭐예요? 나는 좋을 텐데. 뭐가 좋아? 여행 갔다 왔어 지금. 갔다 와서 내가 여행 가가지고 그때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We wished가 들어가면 우리는 바랬어. 뭘 바래? 이루지 못한 바램을 바라는 거지. 그 전에 그녀가 어디 유럽 갔다 왔다고 하는데 사진을 좀 잔뜩 찍어 와야지 우리가 좀 보고 좋아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바랬던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 여자가 갔다 왔던 거 거기에 대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as if 뜻이 뭡니까? as if. as if는 좋을 텐데죠. 좋을 텐데. 근데 좋아 안 좋아? 뭔 소리야? I wish가 좋을 텐데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지. 마치 뭐뭐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있는 예문 봐봐. She feels. 그녀는 느낀다. 그녀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느끼고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 She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같은 데서 우승을 했어. 그녀는 아주 느껴졌다. 과거 느껴졌고 그 당시에 천국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즉 앞에 있던 그 기존 이거 있어요. 아니 얘가 있어요. 얘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남겨서 그냥 저쪽에 처방실 생긴 거 알지? 저희 처방실이요? 그 뭐 약국이에요 여기. 아니요. 너네들은 환자야 환자. 예? 학습적인 환자들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취조당하기 싫으면 이야. 거기 불려가지고 한 30분 동안 앉아서 상담 당해볼래? 이야. 그래서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가정법 관용 표현과 도치가 있는데 without 있어요. without은 어떻게 해석한다?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는 예문 봐봐. Without water, none of us could survive죠. could survive. could 밑에 과거라고 써. 물이 뒷문장의 시제가 그냥 과거 시제면 없다면으로 해석해. 물이 없다면 아무도 살 수 없을 텐데. 없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without은 거기 밑줄 쳐 if it were not for 이거 외울 줄 알아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 without your help 뒤에 we wouldn't have made죠. wouldn't have made. 자, wouldn't의 동그라미, have made의 동그라미. 자, without 뒷줄에 과거 완료가 오면 이건 뭐다?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without이야. 뒷문장의 시제가 과거 완료면 없었다면으로 without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어. if it were not for 대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번에 내려와서 가정법 도치는요.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if를 계속 쓰다 if 빼고 주어하고 동사를 바꾸면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느냐. were 플러스 주어 혹은 had 플러스 주어 과거 분사 should 주어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다 if가 생략이 된 거예요. if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정법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한 자기 손해입니다. 이 문법을 알기만 하면 그걸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도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놓치면 안 돼요. were 플러스 주어, had 주어 과거 분사, 그리고 should 주어 뭐뭐뭐 이렇게 되는 것은 가정법의 도치라는 거. 옆에 있는 문제 봐봐. A번에 1사, B번에 1사, C번에 1사 풀어봐. 시작. 세민아. 예. 너네 누나 대학생. 예. 예. 뭐지? 예. 맞긴 한데. 왜 아니면 안 돼? 뒷조사. 뒷주소가 아니고 카톡 부산에서 봤어. 아니 누가 군대 가나? 너 예. 아니 어머님 카톡 부산에서 봤어. 연파. 미쳤나 봐. 왜 알면 안 돼? 연파 커트. 알겠습니다. 거기 안에 불쾌하니? 응? 저 개인정보 유출되면 되게 싫어요. 그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요새 보면 업데이트되면 자꾸 뜨잖아 그거. 네, 그걸로 오늘의 생을 보시죠. 선생님 저 저번 주 목요일에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왜 안 뜨지? 저 그 제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엄마 걸로 아, 그래? 가입된 거라서. 네. 알았어. 이따가 선생님 챙겨줘. 감사합니다. 저 2주지 생일. 저 근데 못 받았어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공익이어가지고. 쌤 생일 언제세요? 생신. 생신. 보면 다들 왜 못 받았다 그러지? 어제 있었는데. 언제신데 아는 사람 어제 있었는데. 네 맞죠. 맞죠? 뭐? 10월. 응? 10월? 아니야. 7월? 자, 올해 있어. 엑서사이즈 A번 보자. 너무 A의 1번 보자. She talks. 끊어봐. 그녀는 말한다.
as if 동그라미.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지. 중요한 거는 뒤에 보면 that night이라고 있어요. that night. 자, that night은 과거입니다. 이거 진짜 과거. yesterday라든가 last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내용이야. 그런데 과거의 내용을 가정법으로 적용하면 시제가 뻥튀기 돼서 과거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She talks as if she had been이 답이에요. had been. (4번) 봐봐. It's time. 자, it's time 동그라미. 자, it's time은 뭐뭐 할 시간이다 이 얘기야. 뭐뭐 할 시간인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I faced my fears and went skydiving. 내가 두려움에 맞서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시간이다. 이거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여기 B의 1번 think and act as if. 자, as if 동그라미. All your dreams had come true. 자, had come true는 과거 완료죠. 너의 모든 꿈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행동해라. 이 얘기지. 생각하고 행동해라. 4번 보자. You had been there가 아니고 had you been there야. 왜? 두 개의 문장이 이유 없이 쉼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아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if you had been there를 if 지우고 had you been there 그렇게 된다라는 거. You would have heard my heart pounding. 자, pounding은 쿵쾅거리다 이런 뜻이죠. 그 위에 3번에 보면 fabulous라는 단어가 있어. fabulous camping trip. fabulous는 wonderful의 뜻입니다. wonderful. 끝내주는. C의 1번 get past the I wish more I that back then way of thinking. 자, 거기에 I wish 다음에 거기 따옴표 있잖아요. 따옴표 안에만 봐. I wish 다음에 끊고 I 다음에 그 뒤에 the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then 동그라미. then은 뭔가 하면은 과거 부사구예요. 가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문장에서 진짜 과거 부사구가 나오면 거기는 100%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 wish 뭐겠어? I hadn't done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They requested. 자, request 다음에 끊어. 자, request는 알 거예요. request는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옆에 122쪽 오른쪽에 보면 아니 왼쪽 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면 가정법 현재 명사절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슈드의 특별용법이라고 해서 조동사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인데 일단 거기 들어가는 동사들 insist, ask, order, suggest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난 뒤에 대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올 때는 그 원래는 should하고 같이 나오지만 그 should가 생략이 되면서 동사 원형을 쓰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C의 4번도 그들은 요청했어. The presentation be shortened to 30 minutes. 그렇게 된다는 거. 속죄는 128쪽까지 121부터 128쪽까지 응? 무슨 넥타이인가? 같이
뭐라고? 너 무슨 소리? 아